안녕하세요. 격포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지난 8월 25일 한국은행은 연속해서 네 번째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금리 인상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뉴스에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세 하락론 속에서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개포대장 DH퍼스트 아이파크 조합원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DH퍼스트 아이파크의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혼돈의 시장 전망, 혼돈이 아니라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락 논제가 특세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보면은 8월 29일 날 아시아 경제에서 대장 아파트 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2년여만 최대폭 하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날짜 매일경제신문에 전문가 80%로도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재밌는 뉴스는 8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서울 삼성동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소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8,500만 원으로 강남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가는 1억에서 1억 2천만 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런 걸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빠지진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강남 개포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떠오를 DH퍼스트 아이파크요. 그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조합원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조합원들 관심사는 주로 세금이었습니다. 자, 내가 이 가격에 주택을 양도하면은 내가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이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또 내가 증여를 계획 중인데 증여세가 얼마 나오고 이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식의 다 주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한 20년 기다렸다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 시 내 아파트 가격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최근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원자재나 공급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공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입주 시기 맞출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공사 잘 되고 입주 가능 여부는 이미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향후 가격 전망과 보유 전략, 어떻게 내가 이 유기를 이 조정기를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는 항상 상승론과 하락론이 이렇게 서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은 하락론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하락론들의 주장은 명쾌합니다.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은 그동안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하락 수준도 IMF 수준이야. 3, 40% 떨어져야 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이미 그동안 가격이 너무 급상승해서 이제는 이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구입의 그 능력을 말할 때는 여러 지수가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은 서울 중위 소득자가 서울 중간 가격을 아파트를 살 때 표준 대출을 받는 경우, 자, 내 소득 중에서 이 표준 대출의 상한 원리금으로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내 소득 중에 25%가 이 담보대출 상한 원리금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수가 금년 1사분기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203.7이 나왔습니다. 이 지수가 200이 넘는다는 것은 내 소득의 50%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이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논리의 단점은 강남 지역을 얘기하면서 서울 중위소득 중간 가격 수준 아파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급 폭탄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월 16일 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정책이 발표됐죠. 집권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가구, 서울에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었죠. 물론 이 계획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결여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선뜻 동의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강남 핵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항상 전입을 희망한 사람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는 가장 뭐 요즘 많이 언급되는 금리 인상과 DSR 규제죠. 이 금리가 인상되면은 주택 수요에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 미치고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죠. 그러나 개포동지역을 말할 때는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개포동지역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이 15억을 넘어서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나 DSR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기회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뭐 경제 위기 이런 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좀 다소 약해 보입니다. 반면에 상승론자들은 다소 좀 명쾌합니다. 자, 지금 맞아. 지금 단기 조정 기간이 맞아. 우리가 과거 7년 동안 가격 상승이었지만 그 사이사이 조정장이 있었잖아. 지금도 그런 조정 장세 중인 거야. 자, 이 상승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서울에 첫 번째가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 수요량을 조사할 때는 그 지역 인구의 곱하기 0.5%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의 신규 필요한 아파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전체 주택을 말할 때는 0.7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인구를 우리가 9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곱하기 0.5%는 이게 47,500가구가 나온 얘기예요. 매년 신규 아파트가 47,500가구가 공급돼야만 서울은 주택 수요 공급 부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 공급 실적이 어떻습니까? 자, 2019년이 서울에 과공급된 대표적 시기인데요. 그때 47,000에서 48,000가구가 공급되었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49,000가구 공급됐어요. 그 다음 21년대는 32,000가구 공급되고 올해 22,000가구, 내년에 24,000가구, 2024년에 12,000가구의 공급이 불가합니다. 그만큼 공급 부동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단기 조정기만 거치면 다시 공급 부족에 해서 개포 지역에 강남 쪽의 아파트는 가격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상 최저 수준은 미분양 물량을 말하는 건데요. 자, 미분양 물량이 아파트 가격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미분양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갈아타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갈아타게 한다든가, 대체 수요를 충당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이분양 물량이 그런 정도를 넘어서 많으면은 이것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또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는 큰 하락을 불러왔던 것이죠. 자, 근데 현재 서울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어떻습니까? 금년 5월 말 현재 688가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다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에 치우쳐 있어서 크게 유효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도 전국적으로는 약 2만 8천 가구에 불과하고 수도권은 4,456가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한참 전세 깡통 얘기 나올 때 2008년도 그때 전국적으로 16만 6천 가구 정도 미분양 물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양 물량 수치가 부동산 우리가 가격 전망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미분양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 하락이냐 상승이냐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미분양 물량이 15,000가구에 달하면은 이제는 하락장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456세대는 하락장을 겸허하기에 너무나 갭이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승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 시기가 지나면 결국은 개포지역,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개포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가격 전망. 저는 안정적 성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과거 7년 동안처럼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그럼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보는 가장 키우는 뭔가요? 자, 그것은 지금까지 가격 상승을 끌어왔던 요인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부족해서, 신축이 부족해서 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신축이나 공급에 대한 얘기는 크지 않다는 얘기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문제가 나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포지역 아파트 가격 전망할 때는 그리 썩 좋은, 그런, 도구는 아니란 얘기죠. 여기 하나 더해서 이제 최근 어떻습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죠. 인건비 상승하고 있죠. 또, 이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상가 상한제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서 좀 더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타나 있는 물건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물건. 그래서 이 매물들이 정리되고 나면은 다시 급매물이 감소하면서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DH 퍼스트 아이파크로 얘기할 때는 또 하나 고려할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 11월 달에 입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입주장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입주 시점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과공급이 되면서 매매가나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이 2020년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싹 사라졌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내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내년 2월에 3,375세대의 자이프랜스가 입주하고 그 다음 11월에 6,702세대의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입주한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만 세대가 입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개포지역 특성이 개포지역에 신축 주택이 발생하면 반포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온 수요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반포지역도 5,00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래서 반포와 개포에 15,000세대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일시적인 과공급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상당히 흔들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보유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달리 답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흔들지 말고 버티시면 됩니다. 왜냐?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그런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뭡니까? 소위 말해 똑똑한 아파트가 뭡니까? 강남 핵심 지역에 있고, 대형 평수 많고,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고, 뭐 숲세권 가까이 있고, 뭐 대형 단지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재 가치가 높은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일시적인 가공급 기간만 지나면 다시 가격이 상승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갖고 가시라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파셔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입주장이 오시기 전에 파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자,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내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뭐, 이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꾸준히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라. 단지 내년 일시적인 과공급에 따른 입주장 정도는 잘 견디시거나 아니면 피하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과 세금 등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신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